한 사람과 30년을 넘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란 어떠한 혈연 관계도 아닌 그저 철저한 나무로 각자 20년을 넘게 떨어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란 것으로 묶여진, 그래서 언제고 끊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왼수로 때로는 은인으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드니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네요. 남녀의 관계란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이란 제도는 영원한 연구 대상일 것 같아요. 시댁이니 친정이니 그런 것도 참 복잡한 그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다면 70세에 제 러브 스토리를 한 번 더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연장이 가능하다면 100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고 싶습니다. 그때는 좀 더 사랑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해봐라. 미칠 것 같은 사랑을 해봐라. 그렇게 못해본 사람과는 사랑을 논하지 말아라.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랑을 해봤다는 것에 기쁨의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께 감사합니다. 죽음에 견줄 만큼 아픈 사랑, 보고품에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랑, 밉지만 싫지 않은, 원망하지만 떠나 보낼 수는 없는 사랑.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한 번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보사 수필 공모전에 냈었던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저 재미있게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트모스의 산상에 영원히 잠든 미소년 엔티미온, 그 미에 감동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키스하는 처녀신 루나처럼 나는 그 어떤 사람의 영혼적 미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대학교 초년생이었던 작년 여름, 나는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났다. 우스운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녕 그는 구릿빛에 흙냄새 풍기는 핸섬 보이였다. 나는 단연코 그런 얼굴상을 좋아하지 않았다. 눈, 코, 입 모두가 오목조목 생긴 것이 얼굴값 한다는 나의
통속적 선입관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밥 먹을 때 밥맛 떨어지지만 않고 착하고 성실한 남자라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그러기에 처음에는 별다른 호감이 가지 않던 그에게서 조금씩 나는 진실이라는 그의 내음새를 맡게 되었다. 친구가 연인이 되어버린 그것은 차고 있던 손목시계의 미세한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창문 한 가득히 들어찬 어슴푸레한 저녁 기운이 이내 가슴을 유난히 그리움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날이면 나는 의뢰이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허전한 옆구리에 몇 권의 책을 끼고서 그를 향해 마라토너처럼 논길을 뛰어가곤 했다. 멀리서 그의 자취집 지붕이 보이고 나의 수줍은 심장은 무리하게도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나를 갈등케 만드는 두 개의 길. 그중 하나는 그의 창문을 보다 빨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신속하지만 그 길을 택하면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플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가끔은 또 다른 길을 택하곤 하는데 그 길은 그의 방 가까이에 가서야 불이 켜졌는지 혹은 커튼이 쳐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몹시 답답한 감이 없지 않다. 나는 조금 멀리서 감지한 그의 부재쯤은 인정되지도 않는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더라도 나는 꼭 그의 방문 앞에서 잠긴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내 가슴도 역시 허탈감 속에 잠겨들음을 느낄 때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된다. 비닐하우스 위로 어둠이 덮여지고 나뭇가지 사이로도 풀잎들 사이로도 모두 스며들어 세상이 아주 깜깜해질 때까지 나는 그의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그리며 임 안 계신 이곳은 무덤이러라. 세상이 넓다 해도 내게는 쓰디 쓸 뿐 이라고 쓴 시를 읊조리다. 괜히 그에 대해 화가 났다가 풀어졌다 하다가 나는 그만 나 자신에 대해 웃어버리고 만다. 아마 그 누구도 내가 그를 그토록 그리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그리움이 빈 컵에 가득 차서 넘칠 것 같은데 그에게 권하지도 않고 그냥 내다 버리라고 그런 무정한 말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감각의 율동을
억눌러 보아도 그를 향해 달려가는 내 그리움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제지할 수 없음을 재확인할 뿐 나는 난초를 다듬고 있는 중년 여인의 심정처럼 그의 모습을 신성하게 다듬고 또 다듬지만 그의 불출현은 나의 기도를 무색해 만들곤 한다. 그렇게 애타게 그리던 그와 만나면 뭔가 꾸미려던 일은 아예 잊어버리고 말없이 바라만 보는 그 앞에서 나는 물레방아처럼 쉴 새 없이 짓거리다가 꼭 돌아서면 후회를 하곤 한다. 도대체 나에게는 시침대고 흔히 말하는 튕기는 것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으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즉,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무슨 수호처럼 부르짖는 나 자신에게 어딘지 부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사랑은 스스로 선택하는 구속이다 라는 그 말이 정말인 듯 싶다. 갑자기 한용운님의 복종이란 시가 떠오른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복종하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녁 늦게 리포터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의 친구 목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얼른 볼펜을 집어 던지고 창문을 열어 젖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급해, 빨리 나와. 다쳤어. 깡패하고 싸우다가 병 조각에 찔렸어. 아주 심해. 어서. 나는 순간 아찔해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어서 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그의 친구와 그가 쓰러져 있다는 곳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무한히 많은 생각을 했다. 만일 그가 내 곁을 떠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며 나는 별의별 원망과
희망과 더불어 기도를 하며 뛰었다. 뒤에서 그의 친구가 논길로 가다가 내가 길로 뛰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논길로 오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내 신상 따위는 문제할 게 못 되었다. 당장 그에게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문제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말한 곳에 다다라서 그를 찾아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누워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저만 치서 누가 걸어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멀리서도 걸음걸이의 모양새로 곧 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뒤따라 그의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화가 났다. 아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그와 그의 친구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날은 만우절 날이었고 나는 완전히 속았던 것이었다. 그 착상은 그의 친구가 생각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나를 차도로 가지 말라고 외치다가 논으로 빠져서 무릎 밑이 완전히 흙탕물에 잠겼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이지 나로서는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나로서는 그의 존재성에 대해 또 한 번 필수 불가결함을 깨닫는 날이었다. 그와 내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지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위협을 느낀다. 행복이 주는 이 안도감 때문에 마치 언젠가는 닥쳐올 불행에 대한 약간의 선불치 계약금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생각처럼 나는 오늘도 열렬히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한님의 행복이란 시의 마지막 이 식기처럼 그가 어떤 까닭에서건 나에게 아듀 안녕 하는 날이 올지라도 나는 진정 사랑하였으므로 이 사랑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무야, 새가 날아감을 서러워 말라. 그와의 1주년 만남을 기념하며 깊은 밤 두서없는 글을 써 보았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